은퇴 후 여행을 선택했다. 대신 몸이 먼저 고장났다. 오늘 이야기할 사례는 실제 은퇴자 상담 현장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퇴만 하면 여행을 다닐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통장이 아니라 몸이었습니다. 한 64세 남성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니 여행을 실컷 다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자녀들도 독립했습니다. 그에게 은퇴는 자유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퇴직 첫 해 그는 거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서 해외 패키지 여행을 연달아 다녔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비행기를 탔고 호텔을 옮겨 다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회사 일정에 쫓기지 않는 삶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장시간 이동이 힘들어졌습니다. 시차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면서 위장 장애가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할 때보다 더 피곤하다고 느껴졌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은퇴 후 여행은 휴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 활동입니다. 그리고 소비 활동은 체력과 건강을 전제로 합니다. 젊을 때 여행과 60대 이후의 여행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복 속도가 다르고 몸의 반응이 다릅니다.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68세에 은퇴한 여성입니다. 남편과 함께 은퇴 후 세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여행 잡지와 유튜브를 보며 설렘을 키웠습니다. 막상 여행을 시작하자 생각과 다른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무릎 통증으로 오래 걷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만성 피로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여행 일정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서로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 부부는 결국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검사와 치료가 반복됐습니다. 여행 중 쓴 비용보다 귀국 후 병원비가 더 컸습니다. 은퇴 자금에서 의료비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퇴 후 자산 계획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항목이 의료비입니다. 여행을 자주 다닐수록 병원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동이 잦아지면 회복 비용이 커집니다. 심리적인 변화도 함께 옵니다. 처음에는 자유였던 여행이 점점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여행을 멈추면 삶이 멈출 것 같은 불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억지로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 인식은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나타납니다. 여행 중심의 생활은 관계를 축소시킵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정기적인 모임이 사라집니다. 돌아와서 아플 때 연락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결국 병원과 집만 오가는 생활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을 선택했는데 삶의 중심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여행은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삶의 구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반복 가능한 일상이 필요합니다.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여행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행을 은퇴의 전부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행은 삶의 양념이지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이 없는 식탁은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 조절입니다. 일할 때와 같은 속도로 살려고 하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여행 일정도 줄이고 이동 거리도 줄여야 합니다. 회복할 시간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 계획에는 반드시 의료비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여행 예산보다 병원비 예산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안정은 즐거움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는 도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여행으로 채우지 못한 시간은 의미로 채워야 합니다. 몸이 허락하는 활동과 사람과의 연결이 은퇴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자유를 선택했지만 몸이 먼저 고장나는 은퇴는 너무 흔한 결말입니다. 그 결말을 피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속도를 낮추고 구조를 만들고 몸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 여행을 선택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은 여행이 휴식이라는 믿음이다. 직장에 다니며 짬을 내서 떠났던 여행의 기억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은퇴 후의 여행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일정에 쫓기지 않는 대신 몸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고 회복을 담당해 주던 젊음과 체력은 이미 예전 같지 않다. 은퇴 전에는 피로를 견디는 데 익숙했고 아프더라도 휴가가 끝나면 일상이 다시 몸을 잡아줬다. 은퇴 후에는 그 구조가 사라진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도 회복을 강제하는 일정이 없고 몸의 이상 신호는 그대로 누적된다.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은퇴자들은 비슷한 표현을 쓴다. 처음엔 여행이 인생을 살려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행이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리와 무릎이 먼저 반응하고 시차와 불규칙한 식사가 수면을 무너뜨린다. 잠이 깨지면 면역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면 병원 방문이 잦아진다. 이 과정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는다. 여행이 반복될수록 재정 구조도 달라진다. 많은 은퇴자들이 여행 예산은 꼼꼼히 계산하지만 의료비는 막연하게 남겨둔다. 그러나 은퇴 이후 실제로 자산을 압박하는 것은 여행비보다 병원비다. 특히 만성질환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검사와 약과 관리 비용이 매달 빠져나가며 고정비로 자리 잡는다. 이때 은퇴자는 처음으로 불안해진다. 여행을 줄이면 삶의 재미가 사라질 것 같고 계속 다니자니 몸과 돈이 버티지 못한다는 신호가 동시에 온다. 심리적인 균열도 이 시점에서 시작된다. 여행을 멈추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일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회사라는 역할을 떠난 뒤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여행은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이때 많은 은퇴자들이 공허함을 느낀다. 자유를 얻었지만 방향을 잃었다는 감정이다. 이 공허함은 우울과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몸의 회복 속도를 더 늦춘다. 사회적 관계 역시 여행 중심의 은퇴 생활에서는 쉽게 약해진다. 일정이 불규칙해지면서 고정적인 만남이 사라지고 동네와의 연결도 느슨해진다. 여행 중에는 사진과 이야기로 채워지지만 돌아오면 다시 혼자가 된다. 아플 때 연락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은퇴자는 여행이 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은퇴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이동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점이다. 여행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비중이다. 은퇴 후 삶의 중심이 여행 하나로 기울어질 때 균형이 무너진다. 몸이 허락하는 일상과 반복 가능한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여행은 오히려 삶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재구성의 시기다. 일정한 수면과 식사와 가벼운 운동과 사람과의 접촉이 기본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 위에 여행이 올라가야 오래 간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인생의 보상처럼 생각한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마음껏 즐겨도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은퇴는 보상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이다. 관리하지 않은 자유는 생각보다 빨리 부담으로 변한다. 몸을 관리하지 않은 여행은 추억이 아니라 후회로 남는다. 은퇴 후의 삶은 얼마나 멀리 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로 평가된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여행을 꿈꾸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여행으로 은퇴를 설명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은퇴 이후에 하루가 어떻게 반복될지부터 먼저 그려야 한다. 몸이 버틸 수 있는 리듬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여행을 선택해야 한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지킬 것이 있어야 한다. 은퇴 후 여행을 선택했다가 몸이 먼저 고장나는 이야기는 특별한 실패담이 아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그 결말을 바꾸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속도를 낮추고 일상을 만들고 몸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방식의 전환이다. 오래가는 은퇴는 화려하지 않지만 안정적이다. 그 안정 위에서 떠나는 여행만이 진짜 자유에 가깝다.